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체포동의안 이 표결 결과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수박들을 색출해내자 이런 일부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좀 자제를 당부한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자제 요청이 잘 먹히지 않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쓸데없이 과도한 표현을 하게 되면 빌미가 돼요. 공격의 빌미가. 말이란 칼과 같아서 사람들이 살을 뵙니다. 과격한 표현 또는 거친 표현, 예를 들어 억압적 행동 이런 것들이 자주 최근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적개심을 강화할 뿐이죠.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냐. 여러분이 안 하는 게 맞죠. 하여튼 요새 수박이라고 문자 보낸 사람 있어요? 요새는 조금 잦아들었고요. 문자 폭탄 또는 뭐 그런 표 만들고 뭐 이런 것 막 돌아다니는데 이게 결국은 공격의 빌미가 되고 단단하게 뭉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결국 다 나중에 소수가 되죠. 누군가를 왕따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지가 마지막에 왕따돼 있다니까요. 저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뭐 글쎄요 지금 뭐 어마어마한 모양입니다. 이게 당내에서는 지금 반란표 색출 나선 강성 지지층 뭐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죠. 근데 제명인의 마을 이런 데는 1급 역적 수박을 색출해내자 반드시 색출해서 정치 생명을 끝장내겠다라고 하면서 이 수박 리스트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40여 명의 의원들의 명단 거기에는 실명은 물론이고 뭐 지역구 전화번호까지 명기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런 명단이 좀 돌고 있다고 하는데 급기야 이런 현상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공개 자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결시켰다. 뭐 권칠승 의원도 마찬가지. 이병훈 의원도 나는 부결 투표했다. 공개 자백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 글쎄요. 김수경 교수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슬프십니까? 진짜 이러지는 맙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뭐 부결했을 수 있고 가결했을 수 있죠. 뭐라고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그냥 부결했나 보다 가결했나 보다 상상만 할 뿐인데 지금 이렇게 개딸들이 색출 작업에 나서서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이러한 국면이 사실 민주주의의 굉장히 큰 해악이잖아요. 예. 민주주의가 중우 정치가 되지 않으려면 어리석은 자들의 정치가 되지 않으려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민의를 담아 이렇게 체포동의안에 부결이든 가결이든 던지게 무기명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민주주의인데 어떤 사람인지 잡아내겠다라는 식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들 힘을 합쳐서 이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저렇게 나는 부결에 던졌어요라고 인증하는 글까지 개딸에게 바쳐야 된다라는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망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재명 대표 이제 예전에 이런 거 옳지 않다 괜히 더 반발심만 만들 뿐이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이런 거 자제하자, 하지 말자, 색출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어떤 사람 정치적 생명 끊자 말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자제의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이 개딸의 역풍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불 때는 저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 옳지 않다. 그런데 지금 개딸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죠. 개딸이든 누구든 지금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럴 때는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이런 개딸들의 행태가 민주주의에 큰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쯤에서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게 민주당의 내홍을 수습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인사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것을 합니다. 인사 사안이기 때문에 그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끔. 그런데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 색출 작업에 나섰고 아까 뭐 잠깐 화면에도 지나갔습니다만 실제로 의원들 핸드폰으로 막 문자 같은 거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혹시 가결표 던지셨습니까? 부결표 던지셨습니까? 그럼 의원실에서 의원님께서는요 부결표 던지셨습니다. 이런 것도 인증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엄연히 비밀 투표인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근택 부원장 그래픽 좀 보죠. 급기야.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성남 중원 의리 지역구입니다.
뭐 이제 비명계 인사로 지목이 되는데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제 이런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윤영찬 의원님께 묻고 싶다. 어떤 표결하셨습니까? 당당하게 밝히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생각은 없으시겠습니까? 라는 글까지 올라온 이 상황, 장 이사장 한 말씀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노골적이에요. 이를테면 앞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 의원에게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런 걸 묻는 것 자체도 사실상 국회 무기명 투표의 취지를 훼손하는 폭력적인 행위라고 보여지지만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현수막 걸면서 그 지역 공천을 노린다는 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의 경쟁 상대에게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 아무리 정치가 경선이 전쟁과 같은 거지만 이건 너무 노골적인 자기 밥그릇 챙기기 같아서 역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 같고요. 사실 현근택 변호사 용인에서 출마했다가 제주도에서 출마한다고 했다가 이제 성남 또 윤영찬 의원 지역구까지 간 거부터가 무슨 지역구 쇼핑이냐 이런 말 들어도 할 말이 없는 명분 없는 행동인데 거기 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윤영찬 의원을 압박한다? 그게 아니라 윤영찬 의원이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지적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을 미비하게 발의했으면 그걸 지적하는 걸로 승부를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의 행태가 지금 민주당 사이에서 많이 퍼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탈표가 많이 나왔어요. 지난번에 뭐 이재명 대표 장애 집회할 때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친문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군산 내려가서 본인 이제 전문 용어로 광팔이라고 하죠. 본인 광팔다가 이재명 대표한테 익명으로 한 소리 듣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명이라고 하는 원외 인사나 비례대표 의원들이 친문 의원 지역구에서 벌써 이 지역구 내가 공천 받을 것처럼 하고 다니는 행태가 이 반란표의 원인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 반성을 하지 않고 더 개선 장군처럼 점령군처럼 군다면 예. 당내 친명과 비명의 이탈은 이 분열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입니다. 이 수박을 색출하자 이것이 과연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민주당 내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오늘 오전에 논평이 나왔더군요. 이 논란과 관련해서 바보야 문제는 이재명이야. 체포한 부결 시작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공포 정치가 시작됐다. 서로 의심하며 수박 논쟁에 여념이 없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물가와 민생을 잡으려면 이제라도 이탈자를 잡기 그만하고 당장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라고 하면서 바보야 문제는 이재명이야 라는 논평이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설주환 변호사는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는데요. 이 수박 논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도 그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색출 작업이라든지 좀 뭐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도 태극기 정말 극우적인 예를 들어 당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도 약간 더 과격하게 의사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이번에 그 결과 투표 결과는 뭐 당원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 그 끼친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상 그날 오후에 어떤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표결 결과를 듣고 정말 멍했거든요.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원들의 분노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지지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 가결표라든지 무효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국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전에 당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식적으로라든지 비공식적으로라든지 예를 들어 의원총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국회 앞에서 규탄대 하겠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그 앞에서는 행동은 그렇게 하고 부결표 던질 그렇죠. 것처럼 해놓고. 예,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오히려 투표는 뭐 비밀 투표니까 네. 저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거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 지도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전에 얘기를 하든지 뭐 던지겠다고 얘기한다 해서 그걸 맞겠습니까? 그걸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신감 그리고 그 좀 의리가 없는 거 아니냐? 예. 정치는 그래도 의리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당원들이 화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뭐 언론에 조금 부각되는 면도 있고 그렇지만은 당원들이 그렇다 해서 이분 뭐
이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색출한다 해서 답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몰라요. 이거 어차피 예, 무기명인데.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성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말 본인이 그렇게 의심 간다고 한다면 내년 공천에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오히려 권리당원으로서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제 옆에 계시는 조정원 의원도 이제 그제 표결에 참석을 하셨는데 혹시 뭐 그 이후에도 혹시 뭐 제 핸드폰도 놓여져 계신데 뭐 문자 폭탄 이런 거 혹시 뭐 많이 받으셨어요? 뭐 채널 A를 비롯해서 저의 투표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기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를 여기다 이쪽 저쪽에다 이제 예. 한 표에 더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항의 문자, 이제 제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거에 대한 강한 반대 문자들을 많이 받습니다. 진짜 육두 문자 이상의 것들을 받는데요. 소위 저는 공개적으로 소위 개딸들, 특정 정치인을 맹신하는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부터 정말 우리 정치에서 손을 좀 떼십시오. 아하. 지금 이렇게 이거에 찬성한 사람 색출하는 과정은 공산당이 반동분자 색출하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공개적으로는 반대 시위하면서 왜 투표장에 가서 무효, 기권 찬성했냐. 네. 그 압박 때문이죠. 그 압박감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무기명 투표장에서 밖에서는 의견을 낼 수 없는 무기명 투표라는 보호장치가 없으면 내 소신을 얘기했다가는 핸드폰 문자 폭탄 이상의 것을 받을 만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서 정치 활동을 한다면 각 개별 국회의원들의 소신을 존중하고 이 소신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자, 의원총회하고 대충 해서 우리 찬성으로 가자, 피켓팅 하자. 그 가운데 누가 손들고 나 이거 반대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정말 개딸들 우리 정치를 위해서 이제 정치에서 좀 손을 떼시고요. 공산주의, 공산당의 그 반동분자 색출하는 과정 같은 것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안호영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 이번 이 수박 뭐 색출 논란과 관련해서 안호영 대변인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어제 대신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의원들 개인의 표결 결과를 예단해서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은 중단해 주셔야 한다. 당직자들은 이 부분을 유념하고 의원 및 당원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해소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장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저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대신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 서두에도 봤습니다만 수색초등학교 방문했을 때 기자가 수박 색출 논란과 관련해서 그때 이재명 대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저러한 발언을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직접 마이크 앞에서 저러한 얘기를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요? 모양새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요. 마이크나 카메라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할 기회 참 많습니다. 최고회의 끝나고도 기자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고 또 뭐 급식소 가서도 기자들이 사실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물어보러 저렇게 많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기자들 추운 날씨에 그냥 고생시킨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사람 불러놓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구구절절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고민해보겠다. 그리고 우리 당내 다른 의원들에게 저의 지지자분들이 뭐 부결력을 물어보거나 이 언어폭력, 문자폭력 행사하지 마라. 이거 짧잖아요. 30초면 끝나요. 예. 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흠이 되느냐? 안 그렇죠. 오히려 여당인 저 같은 사람도 만약 이재명 대표가 저런 말 했으면 아 이번에는 잘했다. 홍이 커 보인다. 예. 뭔가 좀 진지한 고민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지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본인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소위 개딸이라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날 국회 표결 결과가 공개되고 나서 본회의장 안에서 이재명 대표 표정이 찍힌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근데 그래요. 굉장히 불쾌해 보이는 안 좋아 보이는 사진들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젠파파의 본심이다. 우리 젠파파 화났다. 우리가 지켜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호영 대변인 사실 전국에 안호영 이름 섞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사람이 나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제명인의 마을에 글을 올리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건 예. 당의 리더답게 지도자 아닙니까? 리더답게 결자해지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